네,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초등 사이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입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12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난 이야기들 그리고 교육 연구한 것들 정리해서 열심히 또 책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한 5권 정도의 교육 전문 서적을 집필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출간될 예정입니다. 매주 토요일 KBS 제1라디오 주말 위크엔드 이거 또 참 나가는 방송 채널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KBS 제1라디오에서 토요일 날 8시 15분경에 이제 나오고요. 마음이 자라는 교실 코너에서 한 10분 정도씩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교육 칼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의 어떤 지금까지의 초등 교육을 하면서의 느낀 것들, 또 공부한 것들, 알아차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 100가지 초등학부모님들이 좀 알으셨으면 또 알아야 할 것들을 100가지를 선정을 해서 100일 동안 쭉 갑니다.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 사실 벌써 조금 지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기운을 내겠습니다. 주변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두거나 또 어떤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있고 어떤 고민이나 염려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채널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씩 지금 당장 나의 고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도 초등교육은요 다 연관이 됩니다. 이것 하나가 저것으로 연결되고 저것 하나가 또 다른 것들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함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벌써 8번째더라고요. 8번째. 제가 지난번에 독서교육을 6번째인지 알고 6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했더니 나중에 막 편집하면서 보니까 7번째였어요. 한 번을 그냥 거저 얻어먹은 듯한. 네, 8번째입니다. 자, 오늘 8번째 이야기는요. 리더십 교육입니다. 리더십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안 중요한 게 없겠죠. 우리 아이가 리더십 있는 아이로 또 어른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의 초석, 기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 교실에서 리더십이 돋보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네, 어느 학급이든지 간에 동년배이면서도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조그마하지만 듬직해 보이고 신뢰감이 가죠. 그리고 심지어 담임의 일정 권한을 그 아이들에게 위임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리더십을 인정받는 학생들은 친구뿐 아니라 또 담임교사에게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부모가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닌 정말 타인,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자, 비록 학급 내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하는, 학급이라고 하는 사회생활입니다. 그 사회생활의 첫 번째 성공적인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질? 그게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초등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혹시 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친구들을 막 끌고 가는 거, 그런 게 초등 교실에서의 이제 리더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리더라는 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라는 말이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를 뜻하죠. 하지만 아직 자기중심성이 좀 강해요.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학급에서 교사 이외에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표성을 가질 만큼의 리더는 학급 내에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각자의 개성대로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지기 때문인데요. 누군가 자신의 생각과 반대를 하면 그냥 그 친구를 빼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모여서 무언가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학급 전체를 통합하는 리더십은 좀처럼 어려워요. 그 초등에서 리더란 친구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그런 학생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은 리더십이 있다고 인정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엇이냐?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급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은 늘 존재해요. 보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죠. 남자아이의 경우 뭐 축구를 아주 잘한다든가, 여자아이의 경우 뭐 악기를 잘 다루거나 춤, 노래를 뭐 잘하는 친구들. 자, 또는 그 탁월한 유머 감각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또 친구들을 잘 웃기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죠. 그런데요,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그들은 인기가 많은 거지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초등학생들은요,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면 그 학생에게 감사함을 넘어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이 강한 아이들의 경우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뭐 크레파스를 아낌없이 빌려주거나 자기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기꺼이 보건실에 함께 가주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감탄을 받는 거죠. 야,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친구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지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베푸는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도 자기 중심성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쳐요. 이게 바로 긍정적인 영향력이죠. 즉 타인의 행동을 바꾸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꼭 논리적인 주장이나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또 친구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거는요, 뭐 리더라기보다는 그저 좀 착한 아이 아닐까요? 뭐 배려를 좀 잘하는 정도? 네.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막강한 카리스마로 딱 누군가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이끌고 가야 이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초등학급에서는 다릅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려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네, 금방 며칠도 안 갑니다. 그냥 금방 반대하는 아이들에게 공격받기 쉽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듯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공감하면서 그를 배려하는 학생들은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또래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 그룹에서는 모둠 활동도 잘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모둠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그저 배려를 잘하는 아이를 어떻게 리더십 있다고 하나요? 자기 주장도 좀 하고 이렇게 뭔가 좀 끌어가야 되지 않나요? 자,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학급 내에서 모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 모둠에서 어떤 능력자가 있는 경우 그 아이는 잘 못하는 아이들을 그냥 배제해버리고 상황을 주도해버려요. 그러면 결과물이 빠르게 성공적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그때 소외된 아이들은 함께 뭔가를 계획하거나 시도하지 않아요. 그냥 뭐 잘하는 아이 옆에서 뭐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냥 가지 뭐 하고서 이렇게 편승합니다.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눈에 다 보입니다. 이건 모둠 작업이 아니라 한 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냥 단순한 결과물이죠. 그 결과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열심히 혼자서 해결해낸 친구는 다른 구성원들을 그저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이고, 그래. 거의 짐처럼 바라봐요. 그래서 다음 모둠 작업을 할 때는 노골적으로 이제 못하는 친구와 함께하기 싫다는 그런 표정을 지어요. 표정 자체도 그런 표정을 짓고
또 나만 고생하게 생겼네 하고 표정이 이제 어두워집니다. 심할 땐 다툼도 일어나고요. 아, 누구 때문에 우리 모두 망했어. 아, 참,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뭐 담임 교사에게 구성을 바꿔달라고 뭐 요청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 능력자를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은 인정해 줍니다. 능력자는 맞아요. 하지만 리더는 아닙니다. 자, 타인 배려에만 그렇다고 머물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역시 리더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려를 깔고 가고 배려하면서 동시에 조율을 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리더입니다. 리더는요, 타협과 조율의 과정을 마주하는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초등교실에서 결국 그것을 해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소외된 친구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구성 모두가 대부분 만족해요. 왜냐면 보통 소외되었던 아이들이 자신은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 모둠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해낸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조율하는 리더를 통해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려를 통해서 조율과 타협을 이루어내는 거죠. 설득과 주장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주장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조율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쟤 또 왜 저래? 그래, 뭐 지가 그렇게 알아서 하라 그래. 그냥 그렇게 머물러요. 하지만 배려를 통한 조율과 타협은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공감을 통한 배려를 할 줄 아이들은 바로 눈치를 채요. 철수건 실력은 없어. 하지만 제가 이걸 꼭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눈치를 보이네? 뭔가 느껴지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기회를 줘요. 기회를 얻은 친구는 고마움과 동시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걸 또 다 하려 하기보단 자신의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역할을 넘겨요. 이런 식으로 역할이 분담되고 즐거운 모둠 활동이 됩니다. 그러면 모둠원 전체에게 의미 있는 변화의 기회가 생겨요. 어찌 보면요, 리더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인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그렇게 공감과 배려를 합니까? 그거 쉽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국에는 리더라는 것이 공감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이해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계속 쭉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와서 본격적이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본격적으로 초등 시기 타인 공감과 배려를 잘하는 교육 방법,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과 연결되는 것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보겠습니다. 그런 아이로 교육을 하려면 전위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전위적 접근, 이게 또 뭔가요? 고맙게도 인간의 심리는 전이라는 걸 일으켜요. 논리적인 설명과 설득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이에 그 과정 중에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공연불입니다. 그런데 한번 전이 현상이 일어나면 오히려 논리적 설명과 설득이 없어도 큰 효과를 발휘해요. 공감을 통한 리더십 교육은 감정 전이를 통한 경험에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타인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공감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저는 그런 아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그냥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줘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눈빛도 한번 이렇게 마주칩니다. 마주치면서 나는 선생님은 너를 참 좋아해 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쓰다듬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런 느낌을 가지고 쓰다듬어요. 그래서 쓰다듬으면서 그런 눈빛을 줍니다. 처음 몇 번은 이제 뭐 철수라고 합시다. 그럼 철수가 이제 어리둥절하죠. 헐, 왜 저래? 선생님 왜 그래요? 선생님 뭔 일이 있나요? 하면서 내가 뭐 잘못하기라도 했나 하면서 이렇게 저를 쳐다봅니다. 그래도 아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난 너가 참 좋거든. 너가 참 좋아. 좋아. 왜 제가 이런 눈빛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보내면 느끼하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때가 바로 저의 감정이 철수에게 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전이 되었다고 느낀 후에 철수에게 넌지시 말해줍니다. 전이 됐다고 느껴진 후에입니다.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만져주는 게 아니에요.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의 이 전이가 느껴졌구나, 나의 감정이 전이 됐구나 라고 느껴진 후에 이렇게 말을 해줘요. 철수야, 선생님은 너가 다른 친구들의 말을 조금 더 귀담아 들었으면 참 좋겠어. 보통 사람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좋아해요.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면요, 그걸 감정적으로 들어줘야 한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옳지 않은 제안을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느껴질 정도니까요. 자, 그러면 그때는 철수가 말을 듣는가? 자, 물론 바로 말을 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달라지는 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전이가 일어난 후부터는 제가 한 말을 의식을 해요.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려고 의식을 합니다. 이제 뇌에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동안 신경 안 쓰고 습관적으로 지나갔던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쓰는 겁니다. 왜? 감정 전이가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감정이라는 거는요, 참 힘이 대단합니다. 거의 모든 가치 판단과 설명, 설득 과정들도요, 대부분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것에 대한 또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주제를 잡아서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의식하게 되고 점차 확대되면요, 그 경험이 이제 또 다른 타인을 의식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당하게 100번을 얘기해도요, 아이들이 듣던가요? 안 듣죠. 결국 또 버락 이렇게 화를 내시죠. 네. 감정 전이가 없어서 그래요. 감정 전이를 경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안테나가 생겨요. 뜨르르르르. 그리고 그 안테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 행동, 욕구들을 이렇게 캐치해냅니다. 그렇게 공감이 확대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조율과 타협을 위한 리더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못 알아채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나요? 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 전이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말이 전달되고요, 그걸 아이가 의식하고요, 나중에 행동의 변화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번 정도 하면 될까요? 참 급하기도 하십니다. 네, 급해요. 그게 뭐 한 일주일 만에 되실 줄 알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는 이제 담임의 입장입니다. 담임교사의 입장의 역할에서 아이를 리더적 공감까지 수준으로 올라가기에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끔씩은 일부러 한 학년의 아이들을 다음 학년에도 맡겠다고 얘기하고 데리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 감정 전이를 느끼도록 시도하는 과정도 길고, 또 이렇게 전이를 통해서 타인 이식도 하고 리더십의 과정까지 가는 것,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라고. 예.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데 어떡하냐고. 저는 학급이었잖아요. 20명,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에게서 감정 전이를 일으키고 그런 리더십으로 가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대부분 학부모님이시죠? 집 안에 아이들 한 20명쯤 데리고 키우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네. 대부분 뭐 1명, 2명, 뭐 많으면 3명일 겁니다. 네. 더 시간 단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축하실 수 있고요. 그 한순간 일단 전이가 목적입니다. 알겠죠?
목적이라고 하면 또 너무 지나친 것 같은. 일단 전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세요. 전이가 이루어지면요, 그 뒤에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팍팍팍 붙어요. 네. 자, 제가 교사로서 학생들 이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죠. 종합서술란에 이렇게 적어준 아이들이 있어요. 말없이 조용히 있는 듯 하면서도 학급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미침. 이 아이들은요, 저에게 초등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충분한 리더십을 인정받은 아이들입니다. 내 자녀가 말수가 별로 없고 주장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잘 나서지 않는다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요,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강한 주장이 아니고 강한 표현이 아니고요,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등 리더의 기본 자질로서 충분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 사이다 내일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몇 번까지요? 자, 100번. 자, 100가지 초등 학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들 100가지 선정해서 100일 동안 쭉 갑니다.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 그 약속 꼭 지킬 거고요. 많은 초등 학부모님들께도 이러한 채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이 도움받자는 것, 또 같이 함께 나가자는 것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100일 동안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동기 유발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갑자기 이걸 이렇게 멈추기가 아쉬울까요? 그래도 또 시작과 마침이 있어야 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겠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코로나19 방심할 때 아닙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실천하시면서 또 5월 1일입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한번 감정전이 일으켜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때? 바닥바닥하니 사이즈 딱이네, 그치? 진짜가 가짜가 진짜 풀일까 가짜 풀이 보내가 지금 난리 났어.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왜 풀이 이렇게 생겨? 난리 났습니다, 이게 지금. 네? 아이고야. 오줌 놓고 있으면 어떡해. 참네. 찜하고 있네, 찜하고 있어. 움직이는 잔치다, 움직이는 잔치. 됐어, 마음에 들어? 너무 신나는 표정이네. 자, 이거 물 뿌리면 없어져. 자, 만세! 됐습니다.